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돈에 관한 이야기 3편. 부재 권한이 집중되면 유혹을 느낀다.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화폐는 장부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와 닿으세요? 네, 화폐는 장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여러분의 불알 친구 같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은 여러분이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 합니다. 이 친구가 말하는 건 다 믿을 수 있고 부모님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럼 이 두 친구 사이에 과연 화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 하면은 뭐 중세 시대 때는 금화가 쓰였고 요즘은 이제 뭐 현금 지폐가 쓰이잖아요. 지폐화폐가. 네. 그 둘 사이에 지폐화폐가 그렇게 오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라면은 서로의 기억이라는 장부 속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 저번에 나한테 10,000원 빌렸잖아. 뭐 내가 저번에 뭐 2만 원짜리 뭐 옷 사줬잖아. 저번에 내가 뭐 3만 원짜리 밥 사줬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뭘 사주고 2만 원짜리 뭘 사주고 3만 원짜리 뭘 사줬다면은 10,000원 받고 다시 20,000원 받고 최종적으로 10,000원 받고 다시 얘가 30,000원 받아야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이 빨간 치마 친구가 검은 치마 친구한테 20,000원만 주면 돼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매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장부가 결국에 화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현실을 가정해 볼게요. 네. 신뢰가 무한 퍼센트인 사회, 신뢰가 100%인 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신께서 신의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건 신이 만든 종이고 이건 신이 만든 펜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갈 때 이렇게 신의 종이에다가 신이 주신 펜으로 써야 돼요. 이 신의 종이에다가 뭐 앨리스가 밥이 앨리스한테 10달러를 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신의 종이에다가 서로 사이에 오고 간 돈, 뭐 갚아야 할 돈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의 종이에다가 이런 어떤 그 서로 간의 채무 관계를 쓰면은 특정 기간 안에 무조건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갚지 않으면은 자살도 할 수 없고 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갚을 때까지. 죽고 싶어도 자살할 수도 없어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서 돈을 갚을 때까지 이 빌린 사실이 지워지지 않고 그 사람은 갚을 때까지 불에 타는 고통을 느껴요. 자, 그럼 과연 이 신의 종이와 신의 펜이 있는 사회에서는 화폐, 뭐 금화나 뭐 종이 지폐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사실상 장부만 있어도 되고 우리가 이런 장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부를 대신해서 지금 같은 지폐, 화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깐 이제 소결로는 화폐는 장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근데 만약에 이런 사회를 우리가 현실에서도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현실에서 어떨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중고등학교 때 왠지는 몰랐는데 저는 중학생 때 굉장히 반에서 뭐가 없어지고 도둑 맞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애가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 한 명 정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뭐 그냥 좀 뭐 찾아볼 수 있거나 뭐 선생님 뭐 어떻게 좀 해주거나 뭐 좀 약간 좀 묵살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명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반환해서 큰 문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학교 분위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화를 내시게 되고 범인을 색출하게 됩니다. 근데도 만약에 범인이 색출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묘수를 냅니다. 아, 그래 내가 선생님의 노트를 주겠다. 네, 선생님의 노트를 주고 여기에는 앞으로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반장이 어,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씩 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주기 전에 애들이 이제 다 등교를 하면은 선생님이 지갑을 다 걷습니다. 이렇게 애들한테서 지갑을 다 걷고 그 지갑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반장한테 얘기해줘요. 선생님이 반장아 뭐 철수는 10,000원, 영희는 5,000원, 뭐 동희는 7,000원, 뭐 영수는 뭐 5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있다고 써요. 반장이 쭉 써요. 그 다음에 그 쓴 거를 통해서 이 매점 아줌마랑 같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쓴 거를 통해서 반장만이 기록을 할 수 있는데 뭐 철수가 영희한테 뭐 펜을 1,000원짜리를 사줬으면은 철수한테 플러스 1,000원, 영희한테서 마이너스 1,000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장만이 이 노트에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고 빌리고 갚고 한 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선생님이 줬어요. 이 노트를 쓸 수 있는 권한은 반장이 뭐 심지어 힘도 가장 세서 아무도 반장이 쓰는 거를 막을 수가 없고 반장은 굉장히 전교 1등답게 정직하게 기록을 해요. 뭐 철수가 영희한테 1,000원을 빌렸다. 뭐 영수는 동희한테 20,000원을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요. 그 다음에 그 종합된 장부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이제 하교할 때 이 장부를 종합해가지고 애들한테 다시 돈을 나눠줍니다. 돈과 지갑을 나눠줘요. 그 장부에 맞게. 예. 이런 사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반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다신 아무도 지갑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왜냐면 이 지갑은 사실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지갑이 있고 굉장히 힘이 세고 똑똑하고 전교 1등인 반장이 이 서로 간에 돈이 오고 가고 빌리고 갚고 하는 관계를 철저하게 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직해요,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도둑은 이제 돈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한테서도.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이 반장이 그래서 이 제도가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이제 반장은 굉장히 이 학급과 선생님한테서 두터운 신임을 얻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장은 그때부터 유혹을 느껴요. 아, 애들한테서 다 1,000원씩 빼가지고 나한테에서 가령이 30명인 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애들한테서 다 1,000원씩 빼가지고 나한테 그거 다 플러스 3만원을 한다면은 그거를 뭐 30일에 걸쳐서 몰래 1,000원씩 빼면은 내가 한 달에 3만원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첫날엔 이제 1월 뭐 3월 1일에 4월 1일에는 철수의 돈을 마이너스 1,000원을 하고 반장의 돈을 플러스 1,000원을 합니다. 철수는 억울하죠. 난 반장한테 1,000원 뭐 빌린 적이 없는데 라고 해요. 근데 이 노트에 반장의 돈이 플러스 1,000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애들은 말합니다. 야, 애들아, 야, 노트에 그렇게 써있잖아. 선생님도 말해요. 야, 노트에 그렇게 써있잖아. 이 선생님의 노트에 그렇게 써있는데 철수 너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닐까? 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반장은 1,000원을 얻습니다. 다음 날은 뭐 또 다른 애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장은 결국에 자신의 장부에 돈을 추가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군인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특정 권한이나 어떤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이렇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가는 군대예요. 자, 군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대는 굉장히 뭐 중대장도 있고 뭐 대대장도 있고 뭐 온갖 뭐 스타 장군님들도 계시는데 특정 이제 중대에서는 굉장히 중대장한테 모든 권력과 권한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점심시간에 됐어요. 그러면 뭐 이병부터 병장까지는 뭐 이제 그날 나오는 맛있는 메뉴가 치킨이에요. 그러면 다 치킨을 3조각씩 받기로 되어 있으면 다 3조각씩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찬을 퍼주는 병사도 이제 다 이제 3조각씩 퍼주겠죠. 자, 근데 이제 중대장이 와요. 중대장이 오늘 좀 피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중대장은 4조각을 치킨을 받습니다. 5조각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권한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으면 썩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봐서.
비단 군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이제 뭐 부장님이 10분 지각한 거를 뭐라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말단 직원이 10분 지각하면은 쥐잡듯이 잡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권한이나 권력이 집중됐을 때는 그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그 권한이나 권력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특별히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되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중앙은행, 뭐 혹은 대통령, 아니면 정치인들은 안 그럴까요? 네, 그 사람들도 같은 욕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본원 통화가 이렇게 쭉 늘었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돈을 프린트했다는 것을 봤고, 전 세계에 10,000달러밖에 없을 때 미국이 본인의 계좌에 10,000달러를 추가함으로써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네. 미국은 이제 미국의 달러는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과 같은 개념의 은행에서 달러를 찍습니다. 예. 달러에 대한 장부는 결국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관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뭐 미국 정부의 계좌에는 3,000달러가, 중국 정부가 2,000달러, 유럽이 2,000달러, 한국이 뭐 5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미국 정부라고 해서 굉장한 엘리트들이 가서 미국 뭐 연방준비은행을 뭐 관장을 하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과연 이 장부를 조작할 능력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찍을 능력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추가하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특히 어떨 때? 본인이 힘들 때. 저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본인이 힘들 때 본인의 장부에 이런 식으로 1,000달러, 500달러, 1,500달러 쭉쭉쭉쭉 추가하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다른 나라의 부를 흡수한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본원 통화도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고, 저번에 우리가 봤듯이 정치인들은 표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표를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다 기본소득을 주겠다느니 혹은 우리나라 남자 절반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병사한테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느니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은 그러면 자기한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그럼 어디서 얻냐?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장부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가령 이제 정부가 2,000조를 갖고 있고, 삼성이 100조를, 카카오가 50조를, 네이버가 60조를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 가정이에요.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정부는 자꾸 이런 욕구를 느껴요. 아, 플러스 100조 하면 내가 더 좋은 사업 할 수 있는데. 아, 플러스 50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병사들한테 월급을 200만 원씩 더 올려줄 수 있는데. 플러스 70조 하면은 노인들에게 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욕구를 느끼고 그 욕구를 느껴서 자꾸 정치인들은 이 플러스 100조, 플러스 50조, 플러스 70조 하면은 자기들이 표를 받고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이런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는 루트비 폰 미제스라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경제학자의 굉장한 거장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정부는 인기 없는 세금과 매우 인기 있는 지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바로 인플레이션을 향한 길에서 탈출구를 찾는다. 자, 어떤 정치인도 사실상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당신의 부를 뺏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는 것을 사실을 배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앞으로 내가 세금을 모두 10%씩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정치인은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금을 걷는다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두한테 50만 원씩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인기가 좋죠.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부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장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뭐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관리를 해요. 정치인들이 뭐 600조 더 추경을 합시다 이러면 한국은행에서는 600조를 더 찍어가지고 뭐 그거를 뭐 나눠주고 하는데, 역사상 그 어떤 정치인도 세금을 올리는 건 두려워했고 돈을 찍어서 주는 거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또 자기가 굉장한 어떤 표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